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오화가 사화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전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화가 사화를 만나면 사화는 뭐예요? 이거는 번지는 화입니다. 번지는 화.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조정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화와는 빛의 개념이 강하고 온도를 천천히 높인다든지 하는데, 지지에서 생목과 연결될 때, 생목이 오화를 만날 때와 사화를 만날 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생목은 사화를 만날 때 긍정적 조건을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천간은 생목이 병화를 만날 때죠. 목의 생목, 사목을 구분하는 것과 생사, 목의 생사, 사목이냐 생목이냐 구분하는 것과 또 화의 빛과 열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으로 연결하는 코드를 이제 우리가 알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 중심의 목생화인지, 목생화에도 목 중심의 목생화인지 화 중심의 목생화인지를 구별해야 정확히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화는 화가 안으로 집중되는 화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뭉칩니다. 화의 에너지는 밖에 있고 수의 에너지는 안에 있죠. 위치가 안에 있습니다. 사화와 오화를 비교하면 사화는 에너지 방향이 밖을 향하고 있고 점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화는 에너지는 밖에 있지만 위치가 밖에 있지만 에너지 방향은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안으로 막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그게 더 확연히 구분되는 거는 미토죠. 미토는 뭐예요? 안으로 에너지가 확실하게 틀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화는 방향만 바꾼 거고 미토는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화는 에너지가 밖에 있고 원심력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방향만 막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반대로 자수는 구신력이 안에 중심에 에너지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뭐예요? 밖으로 돌아서 있죠. 방향은 밖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양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양시생이다. 그리고 오화는 이름시생이 되는 거죠. 오화는 화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다 분열이 돼서 점점 더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커진다는 것은 점점 분열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커진다는 것은 분열을 하는 대상들이 더 작아지는 거고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게 화의 세계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모든 분야들이 다 나눠져서 전문화되는 겁니다. 화의 세계는 이렇게
분열이 그냥 계속 분열을 낳고 막 이렇게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분열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다 구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화해사상이죠. 사화는 그 상태가 점점 커져가는 상태이고 신생도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신선한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그게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화가 커진다는 것은 그 안에 내부적 분열이 많아진다는 거고 전체적인 덩어리는 커진다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개체적인 것들은 더 작아지죠. 그런데 자수는 작아지는 거고 압축되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압축되는 겁니다. 그럼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죠. 화는 식사를 준비한다. 화가 식사를 준비할 때는 밥하는 사람 따로 반찬하는 사람 따로 다 분화됩니다. 그런데 자수의 세계는 완전히 고립돼서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합니다.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점점 통일돼서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로 볼 때는 가장 큰 덩어리가 자수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시라고 합니다. 시라고. 비상적으로는 화라고 하는 것은 확장돼서 커진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봐야 합니다. 화는 관계가 커지는 거지 그 각각의 내용 자체 개별적인 그 하나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확장되는 거죠. 나로부터 비롯되는 관계들이 많아지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화가 발달되어 있다면 관계망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맥 관리를 잘하고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화가 발달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주에 화가 발달된 사람이 또 활동적입니다.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일지에 오화가 있다면 그러한 속성이 강하죠. 그 상태의 정점에 있는 것이 오화다 이거죠. 그런데 일지에 자수가 있으면 다 정리해서 일지에 자수가 있으면 다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려 합니다. 알갱이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 자수가 무엇이든지 인성이든 재성이든 자수는 뭐예요? 단일화시키려 합니다. 그게 오하면은 관계를 확장시켜서 나와 연결된 관계들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내려 합니다. 오하는 관계망을 만드는 게 폭발적이죠. 아주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사화는 그게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에너지입니다. 사화는. 그러면 오화가 사화를 만난다면 오화라는 집중된 에너지가 외곽에서 사화의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안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화는 중심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영역 확장 같은 게 일어나죠. 오화가 열성이라면 열성이 점점 커지는 거, 열성이 집중되는 거, 열성의 영역이 커지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런데 오화가 월지에 없어서 중심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건 방국이 아니고 방국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다 보세요. 사화와 오화 이렇게 사오미는 뭐예요? 우리가 방국이라고 그러죠. 방국. 그런데 이걸 잘 알아두세요. 방국적 성향과 방국을 이룬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잘 알아야 돼. 오화가 있잖아요. 오화가 이 중심 에너지가 월지에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이 월지에 이 왕지가 없이 그냥 사오미다 이러면 방국이다 이렇게 하면 방국을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방국적 성향만 갖춘 거지 방국을 이루질 못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하가 화의 왕지가 월지에 있고 사오미 이렇게 돼야지 방국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국의 핵심은 월지에 있습니다. 왕지가 월지를 장악하지 않으면 방국을 이루는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방국의 중심이 월지에 있어야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힘을 화렘은 화의 힘을 모으고 해자축임은 수의 힘을 모을 수가 있다. 월지에 있어야지. 오화가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고 오화가 일지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월지에서 오화가 벗어났다면 세력 중심의 영역 방향을 장악하는 힘 본인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으면 이 오화가 월지에 있지 않고 일시에 있으면은 이렇게 방국적 성향을 갖추고 있어도 뭐냐면 이건 혼잡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사오미로 왕지가 월지에 있으면은 이거는 혼잡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방국을 이뤘다. 힘이 결집돼 있다. 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지의 왕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국적 성향을 띠는데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데 왕지가 아닌 생지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꾸 생지들이 자기 에너지를 주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되는 힘, 왕지로 모여드는 힘, 왕지로 기준하는 힘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국적 성향을 띠는 것하고 방국을 이루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신사일주가 5월로 방국을 이루면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가 5월로 방국을 이루면 혼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관성이 국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방국을. 그러니까 관살 혼잡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세력이 형성된 겁니다. 관이 통일된 겁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관성이죠. 살적 에너지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호일주가 이렇게 사오로 돼 있다 이거예요. 경호일주가 사오이면 방국적 성향을 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방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살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되느냐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이게 혼잡이 된 거기 때문에 방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국이 아니면 혼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여명이면 혼잡적 성향을 언제든지 띌 수가 있죠. 혼잡적 성향을 띈다는 것은 관성을 이렇게 남편으로 본다면 이 사화는 뭐예요? 남자다 이게 남자.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남자도 있다. 바람을 핀다는 얘기죠. 방국을 이루느냐 아니냐는 정말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사주의 월지 기준으로 이렇게 월지 기준으로
4, 5가 있으면은 이렇게 방국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오미가 다 있다 그래서 방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궁이 되는 걸 배우잖아요. 궁. 뭐 연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연주는 조상궁, 월주는 부모궁, 일주는 뭐예요? 배우자궁, 그다음에 시주는 자식궁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월쥐는 그 명의 뭐예요?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명, 제강. 굉장히 힘이 강한 거죠. 제강이라는 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무게 중심이 월지에 있다. 그러면 왕지가 월지를 장악한 거와 왕지가 월지를 벗어난 거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삼합은 왕지가 월지를 벗어나도 이들은 삼합 있죠. 삼합. 삼합은 왕지가 월지를 벗어나도 이들은 기적인 형태의 연결이라 기적인 형태의 연결이라 일정 부분 삼합의 합력은 떨어지더라도 방향성은 유지합니다. 삼합은 혼잡적 개념이 아닙니다. 인호술 삼합인데 인호술은 다 각각의 영역들이죠. 인호술은 다 각각의 영역들입니다. 이거는 목의 자리에, 이거는 금의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건 화의 자리에 있는 거죠. 다 각각의 영역들이죠. 그러던 이들은 그 지적으로 결합하는 거라 왕지가 있으면은 그 왕지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왕지의 위치와 상관없이 대신 합력은 떨어지죠. 왕지에 있는 것보다는. 제강을 차지한 것과는 다르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지의 궁을 해석하는 거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월지는 부모궁, 일지는 배우자궁, 시지는 자식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지에 오화가 있고 사화가 개입하면 화의 세력적 부분은 커져 있지만 집중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이거죠. 집중하는 에너지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혼잡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그래도 오화라는 열성을 조정하는 오화의 열성을 키우는 쪽으로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육친으로 해석할 때는 단일화가 안 되니까 혼잡을 말해야 된다 이거죠. 육친 해석은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성을 사화가 조정한다. 열성을 조정하더라도 혼잡의 성향은 온다 이거죠. 갑오일주면 뭐예요? 상관이죠. 사화라는 식신이 운에서 온다든지 월지나 시제에 있다면 식상 혼잡이 됩니다. 사화가 오화의 열성을 조정하는 힘은 있지만 육친적 해석을 할 때는 식상 혼잡을 꼭 건들고 넘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갑오일에 사화가 있다면 방국이 아니고 식상 혼잡 쪽 성향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오화 상관은 사화 때문에 흥분지수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격정적 상관입니다. 그러면 화를 어떻게 설계하고 화를 어떻게 제압하고 화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통변의 중요한 중심이 되죠. 그게 안 된다면 휘발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분이라고 합니다. 목이 타버린다. 목분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목분되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찌꺼기 없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완전 전환. 이게 목생화의 목분되는 겁니다. 근데 지속성이 없습니다. 목생화가 지속되는 게 아니고 화로 커져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휘발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다 쓰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이 망했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런 명은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가 이런 걸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는 불의를 보고 제지하지 않고 참아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중딩들이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중딩들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서 돌아갑니다. 피해갑니다. 그게 왜요? 사고가 안 나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불의를 보고, 사회적 불의를 보고 이해한 목숨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된다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죠. 전환되는 에너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개입한다는 것은 오화의 열성을 키우는 겁니다. 오화가 월지에 있다면 세력을 이루어서 오화를 중심으로 방국을 이루어서 단일한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세력과 기력은 다릅니다. 세력은 물리적인 힘이고 수평적 에너지입니다. 삼합은 기력인데 삼합은 기력이고 정신력입니다. 방국은 세력입니다. 이거는 가시적, 물질적 그런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방국으로 이거는 이제 물리적이고 그리고 삼합은 수직적 에너지고 이 방국은 수평적 에너지입니다. 삼합은 기력인데 이건 정신적 에너지죠. 그러면 방국으로 자격을 만드는 것과 삼합으로 자격을 만드는 차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삼합으로 자격을 만들면 이론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치 중심이고 머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방국으로 자격을 만들면 물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죠. 그래서 방국은 직중심이고 삼합은 업중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화가 사화를 이렇게 만나면 화의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조정합니다. 오화가 월에 있다면 방국을 이루는 거죠. 방국은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만약 내가 헬스클럽을 한다면 회원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회원의 정원이 몇 명인데 정원을 다 채우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를 최대한 키우려 합니다. 화의 덩어리를 만들려하죠. 그런데 일지에 오화가 있다면 이건 일종의 혼잡이죠. 세력을 형성해도 혼잡적 세력입니다. 오화가 월지를 벗어나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사화가 오화를 대장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고 형식상으로는 화를 지어하는 것 같아도 화 입장에서 금을 본다든지 다른 대상과 뭔가를 할 때는 당연히 화의 갈등이 내재됩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게 혼잡입니다. 그리고 조열해지죠. 오화 입장에서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조열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 금수가 왕하든가 오화로 금을 다루는데 힘이 붙일 때 사화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점점 자기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수에 의해서 오화가 지나치게 사주가 금수가 왕해서 오화를 지나치게 핍박하고 있다면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야 되죠. 수가 왕해서 오화가 핍박을 받는데 여기에 사화가 온다면 대응을 하는데 오화가 대응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이럴 때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약한 것이 힘을 얻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쁘니까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나쁘니까 귀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좋아하니까 희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꺼리는 귀신을 없었으면 좋겠다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꺼리는 거니까 귀신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내가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귀신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화가 약하고 수가 왕하면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화가 약할 때 수가 왕하면, 그리고 목이 없다면 수가 약한 화를 억압하고 있는 거죠. 오화 입장에서는 수가 귀신이죠. 자기가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사주는 그 상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가 약한 상태와 수가 왕한 상태를 쓰는 겁니다. 화는 갑자기 강해지면 귀신에 대응하죠. 수의 억압에서 벗어나려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쓰던 포지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명이 귀신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싫은데 해야 될 때에 화가 오면은 안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화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지내겠다 이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고 때려칩니다. 근데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끈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희기가 있기는 한데 잘 봐야 합니다. 희신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약하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걸로 뭔가 해보려 하는데 그게 정점을 찍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좋긴 한데 힘이 강하지 못하다. 이게 파괴력이 안 되니까 뭔가 해내지 못합니다. 될 듯 말 듯 하다가 끝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용신, 희신, 귀신 갖고 거기에 몰입돼서 사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판단하지 못하면 해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용신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압박하는 귀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월 이모일 기우시라면 이런 사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가 왕하죠. 이 사주가 수가 왕하고 일지 제5화가 금수에 핍박을 받고 있죠. 간목이 연에 있어서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오화가 사주에 여기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금을 버릴 거냐 이거예요. 화를 잘 키워서 금을 쓰기 위한 화가 되어야 합니다. 금을 극복하고 금을 다룰 수 있는 화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 사주는 간평사고, 감정평가사고, 금융 관련 자격에 부동산 자격증 있어서 제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목생화로 화가 커지는 것이 좋겠죠. 이 화가 커지는 게 좋다가 금을 깨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을 잘 쓰기 위한 겁니다. 이 사주는 오화로 뭔가 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금생수 기존에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금생수를 쓰게 돼 있습니다. 금생수를 하는데 금이나 수국화가 강해서 오화가 팽창하고 크지 못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맞는가 회의를 합니다. 금생수 이걸로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 자꾸 자기 회의를 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화가 커지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진다고 해서 화급금에서 금을 깨고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금생수 하는 걸 쓰기 위한 화다 이거죠. 지금도 금생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갑진년에 진토가 왔죠. 진토가 붙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신진수의 수기가 또 강해지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는 병자가 와서 병자운이 와서 지지자수가 오화를 극하더라도 화가 천간으로 왔다는 것은 화를 밖으로 드러내서 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화를 쓰는 게 아니고 화를 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자기 목적이 형성이 되죠. 천간은 성패고 지지는 기중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축운이 오면은 병자되면 정축운이 오죠. 정축운이 오면 오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축토가 불편하죠. 근데 정화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목적을 쓴다는 얘기죠. 오화에서 나온 정화로, 그러니까는 축토가 불편하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변적 환경이 생각보다 압박을 받는 거나 일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잘해낸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화가 꺼지는 게 아니다. 오중의 정화를 가지고 금생수를 쓴다는 겁니다. 병화 때보다 더 정화니까는 더 전문화를 가지고 자기 목적 투영을 위해서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화가 약할 때 화가 와서 커지는 것이 좋을 듯이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사화라 커지는 것보다 이런 거는 인목이 와서 목생화하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아까 사주에 화가 붙는 것은 재에 대한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혼잡이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지죠. 인으로 오면 집중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목생화가 돼야 됩니다. 목생화가 돼야 제대로 된 자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토가 오면 오히려 낫습니다. 화가 오는 것보다 술토, 미토가 오는 게 더 낫죠. 술토가 오면 오술, 미토가 오면 오미로 토국수를 또 방어하면서 화라는 것을 유일하게 자기 일주로 쓰는 거니까 이 사주는 배성을 잡을 때 오화가 배성이죠. 일지가 제이고 배유자궁이니까 제가 배성인데 이 사람의 초도 간병평가사이고 전국 수석을 할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처입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주를 한번 실전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이모, 정사, 기우가 있습니다. 여자고요. 5, 15, 25, 35, 45, 55.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운보다도 명을 먼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오에 녹을 득하고 또 화가 왕하죠. 화가. 그리고 오중 기토 식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오중 기토 식신이. 그리고 정임합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정임합이. 임수가 약하죠. 근이 없죠. 그런데 경금이 사유에 금국에 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을 잘 하고 있죠. 이렇게 청강과 지지가 유정하게 힘을 주고 있으면 일을 해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주를 볼 때 청간 지지가 서로 유정하게 서로 힘을 보태주고 군이 되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간이 지지의 힘을 받고 있고 생을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임수관이 좀 약한데 재생관이 잘 돼 있죠. 월간에 있어서 임수관이 월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있는 팔자이고 기토축신이 시간에 투해서 힘을 받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는 사주입니다. 여기서 기토식신은 임수를 극하는 게 아니고 임수관 안에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관 안에서 자기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다 이거죠. 관을 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식신이 관을 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 안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행동력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시주는 자기의 내면적 공간으로 자기 취미 활동을 잘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사오로 방국을 잘 이루었죠. 힘의 결속이 잘 돼 있고 또 사유로 합의되어서 제도 왕합니다. 근데 이 사주의 사오 방국과 사유 삼합으로 사화가 이중 역할을 합니다. 즉 세적 역할과 필적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이면 기세 혼잡으로 힘들을 수 있으나 이럴 때 일간이 왕하면 기세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면 기세를 못 쓰고 기세에 휘둘려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이 왕하여 기세를 다 쓰는 능력 있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신앙 제왕하죠. 그리고 토생금 금생수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잘 돼갖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팔자입니다. 국가적 인재가 될 수 있는 팔자죠. 미국 유학 가서 스탠포드대 화학박사로 계묘년 34세 스탠포드대 연구원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으며 고집이 세고 식신이 잘 발달되어 음악에도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경금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운이 와도 토생금 금생수로 통관을 잘하고 토생금 하면서 토국수하니까 토는 임수의 관이 되니 임수직이 관을 보니까 승진하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운에. 지지 임묘운은 사주에 인성이 없죠. 그 인운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 화가 왕하기 때문에 목생화해도 뭐 큰 변동이 없어요.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약하면은 목생화할 때 변화가 있지만 화가 왕하면은 그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에서 도리어 자격과 학위가 높아지거나 연구 실적이 나오는 운이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화가 강하니까 금생수를 격발합니다. 화극금으로. 화극금 하면은 금생수를, 화극금 하면 금생수를 더 잘하죠. 뜨거 하면서. 그래서 금생수를 더 잘합니다. 공부를 잘해요. 자격이나 학위를 따는 운이죠. 기묘무인운에. 이런 운을 갖다가 뭐 신앙하니까는 뭐 수가용신이면 뭐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주를 평가하는데 그건 사주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는 뭐예요? 재로 공부하는 사주입니다. 이 재로.
그래서 죄로 공부하면은 공부를 뭐예요? 요령 있게 요약해서 써머리를 잘해서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잘하고 데이터 정리를 잘해서 이런 사람들이 공학도나 과학 쪽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발달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늘 볼 때는 정우는 정임학을 해서 갈등이 올 수 있으나 추구는 사유축으로 완전히 삼합을 이루죠. 상당한 부를 이루게 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울사 묘 가보 정묘 여자 사주입니다. 고 19, 29, 39, 40 이모 개미 갑시 모리 병술 장해 이렇게 흘러가죠. 이 사주는 사오가 방국을 이루고 우화가 하나 더 있고 정화로 이렇게 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상당히 왕하죠. 화국이 극성수로 와서 임수가 원래 조 역할을 하나 확 말라버립니다. 조가 안 되고. 그리고 묘목으로 이렇게 버티는데 목분되는 사주죠. 목분. 목이 타버립니다. 이렇게 목분되고 수가 고갈되면 건강이 먼저 문제가 되죠. 건강도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두 개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수에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의지처 있잖아. 수나 목에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들이 약해져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거죠. 잘 보세요. 이런 사주에 이런 사주에 이런 병술만이 운이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인연을 맺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사람뿐입니다. 만약에 힘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운명의 연결고리가 3 쿠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노력은 많이 하나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술은 들어서 급격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면은 내가 힘이 빠집니다. 기가 빠져요. 이런 사람은 국가에서 도와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개인이 도와주려고 하면 그 개인이 희생당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알아둬야 돼요. 그러든지 알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모르게 도와주면 괜찮은데 인연을 가까이 하면은 기가 빠져버려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기축년 45세 현재 몇 년 전부터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가정이 파탄되고 건강도 잃고 돈 잃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럴 때는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거나 정신 수양을 해서 먼저 정신적 문제, 건강도 안 좋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조울증에 걸려서 공황장애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죠.